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위험한 이유. 극소수의 전쟁광을 제외하고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은 실존하는 위험이다. 북미는 계속해서 강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주적은 북한이라 부르짖으며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투입 등 전쟁 망언을 일삼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격화되는 정세, 전쟁을 부르짖는 친미 친일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만으로도 이미 전쟁 위기는 농후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4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인 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전쟁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세와 손잡고 동포를 공격하는 훈련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군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단독으로 훈련을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외세가 훈련의 주축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훈련 내용이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 선제타격, 전면전 등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북한은 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 상대이자 같은 민족이다. 실제 남북은 9.19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그 합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서로 협의하기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민족 간의 약속은 저버리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 방어적, 연례적 훈련 운운하며 훈련을 정당화하는 것은 본질에서 비켜서 있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군사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훈련 그 자체가 아닌 평화이다. 그러나 민족을 적대시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는 당면한 전쟁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실제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전쟁 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훈련이 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대결과 적대로는 결코 평화에 가닿을 수 없음을, 그 종착지는 오로지 전쟁뿐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도 왜 이런 적대시 정책을 고집하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강요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적대관계 해소를 약속한 북미 합의는 나몰라라 하며 대북 제재를 비롯한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한국에도 강요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길목마다 한미 워킹그룹이니 한미 국방 워킹그룹이니 하는 족쇄를 채웠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자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미 국무부 전직 관료들, 미 군사연구소, 미 의회조사국 등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에도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규모 실기동 훈련 재개를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 부임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 정책 조짐이 좋아 보인다며 가능한 많은 훈련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의 하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발을 맞출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라. 미국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미국의 적대, 대결 정책에 선봉에 섰던 우크라이나이지만 막상 전쟁이 나니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만약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전쟁의 참화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떨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수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다는 말. 거기에 미국의 본심이 있다. 같은 민족을 향한 적대, 대결 정책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 우리도 미국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선택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종이 호랑이 신세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국내 극우 보수 세력조차 염려하는 현실이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밀려 야반도주하듯 철수하는 미군,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을 꺼리는 미국, 북중러는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실패한 미국,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최근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에 대한 한국군의 맞대응 훈련 요청을 거부했다. 사실상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여전히 대단한 힘이 있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런 미국의 허세의 소가 전쟁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행위이다. 이런 미련한 행위에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미국은 안보를 핑계로 미국산 무기를 강매해왔다. 훈련을 할수록 정세는 얼어붙을 것이고
그럴수록 더 많은 혈세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일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을, 민생에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민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없는 훈련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때이다. 4월, 온 조국 강토에 꽃이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봄날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하고 평화와 통일의 봄으로 나아가자. 종이호랑이는 뒤로 하고 자주의 새 시대로 달려가자. 오롯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 길을 선택하자.